네. 자, 오늘 좀 퍼포먼스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네요.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내일장 큰 그림 그려보죠.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를 뭐 좋다고 해야 하는지, 기회를 주는 쪽이 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해야 하는지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저희가 궁금한 쪽 오늘 꼽아왔습니다. 자, 이쪽은 어떨까요? 오늘 코스닥의 시총 상단 종목들에 좀 지켜주는 쪽이 나옵니다. 바이오주이기도 해가지고요. 근데 또 이벤트가 있어서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기대감을 더 실어도 괜찮은 건가가 궁금해요. 일단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제조업 쪽에 대한 타격들이 굉장히 많이 받는 게 관세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는 일종의 탈출 전략으로 이제 바이오를 선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가지 발언을 추가적으로 했죠. 이제 제약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세를 매일 것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조금 주가 조정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 또 겁박주기를 하는 거다라는 기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많이 외쳐왔던 이제 CDMO 쪽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빠르게 회복을 못 하고 있고 대신 이 기회를 이제 이용을 해서 기술 이전이나 마일스톤 쪽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쪽이 좀 방어 효과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상황을 봤을 때 일단 미국 암학회가 이제 곧 이어 있고 또 많은 학회가 또 두 개가 더 연이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바이오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제 단기 승부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이제 제조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경기 불안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현상이라면은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선취를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난 이제 한 달 가량 동안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조정이 좀 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학회 전후로 매물대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 이제 이 바이오 쪽을 이제 주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당장에 앞에 있는 이벤트의 단기적 수혜를 보자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뭐 1, 2상 인상들을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결과를 아무래도 학회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기업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을 텐데 지금은 아무래도 전통 제약보다는 바이오 쪽에 조금 더 주시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벤트 효과도 누릴 수 있다라는 점, 다만 전후로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열어두고요. 그렇다면 추가 시세가 유력할 수 있는 후보군을 한번 오픈을 해보죠. 아까 전에 이제 제약보다는 바이오 쪽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리가켄 바이오에서는 충분히 그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LCB 이제 면역 항암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지금 이제 미국 암학회에서 이제 가장 많이 거론될 소재 키워드는 아무래도 면역 항암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상생활이나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습관이 이제 지금 불과 3세대 만에 이제 급격하게 변화가 되면서 나오는 문제도 있고 또 여기 이제 외부 요인들,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국내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이 항암 물질에 대한 어떤 전이체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이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레고켄 바이오였다가 또 사명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과연 이번에 오리온이 이 리가켄 바이오를 인수를 했던 것이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초석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이 5개,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 전임상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좀 기대할 수 있는 제품군을 많이 내줬다는 점에서 조금 더 주가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ABL 바이오가 이제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1, 2, 3 결과 발표가 따라서 이제 유한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도 사실은 이제 바이오주들 중에서는 조금 조정을 좀 과감하게 받았던 종목이 의외로 또 유한양행이었고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주가 회복을 기다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주가 탄력은 좀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ABL 바이오가 탄력은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비중 자체가 너무 무겁지 않으시다라면 지금 시점에서도 들고 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장기간 또 지금 박스를 그려가고 있는데 과연 이번 이벤트가 큰 힘이 될 수 있을지 일단은 기대감 갖고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도 쭉 보셨을 텐데요. 대표님, 지금은 어떤 전략이 맞아요? 지난주도 아니었죠? 이번 주였죠?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일정 부분 현금 확보는 계속해서 해야 하는 시장이다라는 입장 주셨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사실은 이제 변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안도하고 나면은 또 새로운 주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이제 잘 버티지를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관세 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계속 이제 유연하게 대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여전히 실적주 중심의 매매를 하시되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원인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자국, 그러니까 인텔이라든가 아니면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자국 제품을 수출하는 걸 규제를 하고 있죠. 이러다 보면은 한국 증시에는 당연히 이거 뭔가 불똥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면서 공포심이 먼저 확산됩니다. 이때 우리가 추가 배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처를 한다든지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지금 최근에 떨어진 걸 가지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급하게 어떤 종목을 사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대한 문제를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금도 일정 비중의 현금은 항상 보유를 한 상태로 우리가 견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동시호가 구간 지나갑니다. 마무리 구간인데요. 그래도 장중 고점 라인대에서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플러스권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는 장초보다 좀 더 오름세를 키웠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 보여집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빠져나가지만 선물 쪽에 있어서는 그래도 외인의 사자세는 집중이 되고요. 기관 오늘 3천억 원 넘게 코스피 시장 담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느덧 주 후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4월 17일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어제는 또 양지수가 하락하면서 끝이 났었는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미중 간의 관세와 관련된 갈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급락했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 증시는 상당히 선방했고요. 오전 장에는 뭔가 출렁임도 있는 것 같았는데 오후 들어서는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갔습니다. 양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됐는데요. 코스피는 1% 가까이 올라가면서 2,470선에서 문 닫았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2% 가까이 탄력이 더 좋았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는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지난 3월 28일 이후부터 해서 4월 10일 그러니까 관세 90일 유예가 나왔던 날 하루를 제외하고는 내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거래소 쪽에서는 3,000억 원 가까이 물량 던지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 중심으로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오늘 오후장 들어서 지수의 상승폭은 더 확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개인들은 1,000억 원 넘게 파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이 오늘 함께 담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와 수급 상황 체크해드렸고요.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볼 텐데요. 초반에는 좀 혼조 양상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 지수를 잘 받쳐주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좀 섹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sek터가 간밤 미국 증시에서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특히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낙폭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IT 토톱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빨간불을 띠면서 그래도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1% 가까이 올라갔고요. SK하이닉스는 소폭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SK하이닉스와의 8년간의 동맹에 좀 균열이 생긴다라는 이슈가 전해진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5% 정도 강세로 마감지었고요. HPSP나 DB하이텍,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도 다 같이 올라갔고 이수페타시스도 6%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2차전지 안에서는 좀 엇갈리는 흐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삼성 SDI는 2%대 강세를 보였지만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모두 다 하락하면서 끝이 났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도 2% 가까이 올라가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이 오늘 잘 가면서 특히나 코스닥 지수 상승에도 좀 힘을 보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5% 강세 보여줬고요. 알테오젠이 오늘 2%가 넘게 올라갔고 유한양행이나 SK바이오팜, HLB,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 모두 다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특히나 AACR을 곧 앞두고 있는 만큼 기대감도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미용기기 쪽도 좋았습니다. 휴젤과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들도 올라갔고 클래시스까지 상승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쪽은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섹터인데요. 오늘 완성차 쪽은 현대차 보합으로 끝이 났고요. 기아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쪽을 좀 보시면 조선 쪽 기자재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 HD 현대중공업도 오늘 4% 가까이 올라가면서 끝이 났고요. 게임 엔터 쪽에서도 하이브는 보합으로 마감을 지었지만 SM 같은 경우 오늘 7% 정도 급등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K 콘텐츠에 대해서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정책에 대한 산업 육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앞으로 실적이나 수출에 대한 모멘텀 있는 쪽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화장품이나 일부 음식료 섹터들이 강한 모습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우주항공 방산 쪽에서 오늘 현대 로템이 무려 8% 넘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55,100원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어제 거래량 상위 쪽에서 올라왔었고 또 정치 테마주로 엮여있는 대한제당 오늘 7% 정도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동양철관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오늘 K콘텐츠, 웹툰주들 좋았었는데 두 자릿수 급등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쪽도 소재에 대해서 관세 면제와 관련된 이야기 전해지면서 오늘 OCI나 한화솔루션 같은 종목들 주목받았는데요. 신성 도 4% 넘게 올라가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와보시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3.5%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융당국 쪽에서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또 제동을 한 번 더 걸면서 오늘 주가는 올라갔고요. 현대로템 확인해 볼 수 있겠고 한미반도체 그리고 한화솔루션 같은 종목들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이쪽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창투사 쪽들, TS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료 AI 관련주들 토마토 시스템도 오늘 12%대 급등했고요.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마감 짓기도 했습니다. 핑거스토리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오더라도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정치 테마주 그리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시공테크도 두 자릿수 급등했다라는 부분 짚어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 현황 살펴봤습니다. 네,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 시장 마이웨이 잘 지켜냈습니다. 이 양봉로드를 좀 달렸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요. 다만 하루하루 다르게,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하루하루 우리에게 이렇게 혼란을 주니까 여러분의 피로감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엇박자 타지 않기를, 그리고 정말 좋은 종목이라면 좋은 가격 라인대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를, 이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소리인데.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뭘 볼까가 좀 선택지가 많아져서 더 어려울 수 있겠다 싶거든요. 대표님, 근데 내일장 공략 섹터로 오늘 챙겨야 주신 쪽이요, 바로 보안이더라고요. AI 쪽이 항상 가면 늘 따라갔었던 섹터였는데 지금 이쪽을 더 먼저 봐도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AI 쪽이 먼저 갔냐 안 갔냐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겠죠. 왜냐면 지금 필요사 AI 관련주들이 이제 워낙 급등을 많이 했는데 사실 실질적인 실적보다는 이제 정치 테마주에 많이 구결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먼저 가려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안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필요사 AI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부의장 맡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있지만, 그만큼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에 대한 활성화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AI가 커질수록 우리가 이용자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이용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이제 데이터랑 언어 모델들 그리고 어떤 LLM들 이런 토큰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유출들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보안주도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는 보안주 자체를 크게 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성장주 중에 일환으로서도 보안주를 테마로 편입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에 조기 대선 시즌 때 딥페이크 막겠다라고 하면서 보안주가 조금씩 계속해서 튀어오르는 흐름은 나타나기는 했었잖아요. 관련해서 이제는 성장주 단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추가 아이디어까지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으로 모아가 볼게요. 보안주 종목이 사실 손에 몇 가지 꼽거든요. 그 가운데 한국정보인증입니다. 네, 한국정보인증은 아마 들어보신 게 그렇게 멀리 듣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해서 이제 처음 기대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양자암호 OTP를 이제 적용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양자암호 쪽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 자체를 먼저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정보인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이제 SKT죠. SKT가 지금 이제 아이온큐와 이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
기술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생태계를 잡으려고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에 대한 보안들에 대한 가세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양자 컴퓨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타기 시작하면은 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뭐 암호화폐도 이제 무용지물일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런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암호 자산들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암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재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보안업계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매출이 좀 안정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겠지만 오히려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공공기관들 그리고 이제 정부기관들이 공인인증 사용 폐지를 하게 되면서 시장 매출이 더 안정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탄탄한 펀더멘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양자 컴퓨터 테마 쪽에서 결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변동성 자체는 오히려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긴 호흡을 가지기 위한 분들을 위해서라면은 이 한국정보인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호흡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좀 밴드를 설정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양자암호 쪽 자체에서 거론이 됐을 때 단기 상승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도 주가가 조금 반등을 빠르게 나타난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1차 목표 주가는 4,600원을 꼭 제시를 드리고 싶어요. 이 주가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지선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하방 확보가 이미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때는 다시 이제 실적 전환주로서 이제 우리가 주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으로 변동 자체가 크다 보니 일단 손절가 밴드는 3,900원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물론 오늘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아쉬움은 있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표 주가를 우리가 조금 단기에 반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3개월 이후에 4,600원 돌파선에 지지선 안착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인텔리안테크 주셨던 것도 오늘 장중에 목표가 터치도 나온 만큼 흐름이 좋습니다. 좀 더 여유 있는 관점으로서는 오늘 또 이 종목을 언급 주셨기 때문에요. 같이 흐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저와 김덕호 대표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